자, 이번 영상에서는 용지 한계를 설정을 해서 이 안쪽으로 용지 한계 안쪽으로 바깥쪽에 이제 소문자 AB가 용지 한계예요. 용지 한계를 설정해서 안쪽에 이제 윤곽선, 중심 마크 그리고 A부랑 B부. A부가 수원표죠. 수원표. 그리고 B부가 부품란입니다. 요 테두리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이. A2 용지 사이즈에 그려서 A3로 출력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그래서 A2 용지 사이즈가 594에 420, A3 용지 사이즈는 420에 297. 그래서 이제 건축제도라든지 토목제도 같은 경우에는 A3로 그려서 A3로 출력하기 때문에 용지가 있으면 용지 안쪽에 이제 윤곽선까지 여기 치수가 뭐 15mm면 15mm 이렇게 주어지는데 10mm면 10mm 이게 출력했을 때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기계제도는 A2로 그려서 A3 용지로 출력하기 때문에 이게 축척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심 마크가 이렇게 있으면 중심 마크부터 용지의 한계, 용지의 끝까지가 이렇게 떠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A2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있는 고사장이 있으면 되는데 이게 A2 용지 사이즈라는 게 엄청 큽니다. A3도 큰데 A3가 두 개 있어야 이게 A2가 되는 건데 이 현실적으로 모든 고사장에 A2 출력 가능한 프린터를 배치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A3로 출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출력 관련해서는 뭐 기계가 건축이랑 토목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끝에 이게 떠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축척을 안 맞춰도 되고. 하지만 뭐 오토캐드 출력과 PDF 출력을 뭐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뭐 PDF 출력은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인쇄 걸면 되는 거고. 하지만 인벤터랑 호환을 해줘야 돼요. 이게 뭐 그려가지고 인벤터랑 호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좌표로다가 그려야 됩니다. 이 상대좌표로 그리면 안 되고 상대좌표는 뭐고 절대좌표는 뭐냐? 자, 상대좌표로 가로가 594이고 세로가 4201 A3 사이즈로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REC 엔터 해가지고 시작점을 찍고 594,420 자,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게 상대좌표입니다. 내가 처음에 찍은 점을 0,0으로 인식해서 그리는 게 이게 상대좌표고 절대좌표는 뭐냐면 REC 엔터에서 첫 번째 점을 아무데나 찍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점을 오토캐드에 0,0인 점을 찍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찍습니까 그거를? 그냥 0,0을 치면 돼요. 0,0 엔터 치면 자, 여기 찍히죠. 여기가 절대값으로 0,02 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찍고 그 다음 점은 594,420 이게 절대좌표로 그린 거고 이게 상대좌표로 그린 겁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모르겠으면 그냥 REC 엔터 해가지고 첫 번째 점을 무조건 0,0을 찍으시면 돼요. 아무데나 찍지 마시고. 이렇게 해야 인벤터로 넘겼을 때 정확히 용지 사이즈가 안쪽으로 딱 맞게 들어가요. 이 점이 0,0인 점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면 자, 선그리기로 L 엔터 한 다음에 0,0 엔터. 자, 이게 첫 번째 점이고 이게 제가 두 번째로 아무데나 임의로 찍은 점이죠. 여기가 0,0인 점이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C만큼 들어오고 D만큼 들어오죠. C는 뭐냐? 용지의 여백과 윤곽선 사이의 거리가 C예요. D는 뭐냐? 중심 마크는 용지의 끝부터 D만큼 C 플러스 D만큼 들어온다. 그래서 이게 중심 마크의 길이는 15가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돼요. C 더하기 D니까. C는 10mm고 D는 5m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셋 자, 10 들어오고 한 번 더 들어옵니다. 5 들어오고. 이거는 한번 시험장 가서 한번 이건 체크는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틀리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중심 마크가 C5 이렇게 해서 CD 해서 15가 맞는지 이게 만약에 틀리게 나왔잖아요. C가 15가 나오고 D가 5mm가 나왔으면 중심 마크의 길이는 20mm가 되는 거죠. 이거 한번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십자가를 그어주는 거예요. 중간점부터 중간점까지, 중간점부터 중간점까지 이렇게 십자가를 그어서 TR 엔터 해가지고 안쪽은 지워주고 바깥쪽 사각형, 중간에 끼인 사각형, 안쪽 사각형이다. 안쪽 사각형은 딜리트로 지워줍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윤곽선이랑 그 중심 마크 작업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윤곽선을 하늘색으로 그렸단 말이죠. 윤곽선을 하늘색으로 했습니다. 하늘색으로 내고 이 전체를 다 하늘색으로 해놓고 중심 마크는 예전에는 이게 이제 녹색이었어요. 녹색으로 나올 때도 이게 하늘색은 굵은 선이고 아주 굵은 선이고 녹색은 굵은 선이고 그래서 선 굵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윤곽선 중심 마크가 다 청색, 하늘색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파란색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늘색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심 마크도 하늘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거 맨 바깥쪽 사각형. 이거는 도면의 한계입니다. 이거는 글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지금 가는 실선으로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출력했을 때 가는 실선으로 나오면 이게 뭐 실격입니다. 실격. 그리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그리고 실격 사항이 되는 이유가 축척에 맞지 않게 도면을 출력했다 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선은 출력이 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걸 지워버리잖아요. 이걸 지우면 그 나중에 출력을 할 때 용지의 윈도우를 잡아줄 때 잡을 데가 없단 말이죠. 물론 범위로 하시면 돼요. 범위로 해도 되는데 윈도우로도 잡아주고 하려면 이 선이 출력이 되면 안 되는 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출력이 안 되는 선은 어떻게 만듭니까? 레이어를 열어보면 자, 우리가 만든 8가지 레이어가 있고 그 CAD 쓰다 보면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레이어에 자, 데프 포인트라는 레이어가 만들어지는 거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레이어 창을 열어보면 데프 포인트라는 게 생겨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치수를 한 번이라도 찍잖아요. 치수선을 한 번이라도 찍으면 자, 여기 물체가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치수선의 양쪽을 막고 있는 걸 치수 보조선이라고 하고 이제 물체의 표면과 평행한 선을 이걸 치수선이라고 하는데 이 끝에 점이 이렇게 하나 찍혀요. 이렇게 점이 찍힙니다. 여기 모서리에 맞춰서 지금 살짝 띄워놨는데 원래 이렇게 모서리에 이렇게 점이 하나 찍혀요. 이 점이 데프 포인트예요. 그래서 치수선을 한 번이라도 찍잖아요. 그럼 이게 자동으로 생기는데 이게 삭제도 안 되고. 근데 이 데프 포인트의 특성이 흰색 실선인데 출력이 안 됩니다. 이걸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치수선을 하나 찍어요. 그러면 치수선을 하나 찍잖아요. 치수선을 아무거나 하나 찍으면 여기에 데프 포인트라는 레이어가 하나 생깁니다. 아까 없었죠, 그죠? 아까 없었어요. 이 레이어의 특성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들어가 볼게요. 이 데프 포인트는 이 플롯이 CAD에서는 출력이에요. 플롯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키려고 막 노력해도 안 켜져요. 그리고 이 레이어를 삭제하려고 막 난리를 쳐도 안 지워집니다. 이거는. 그래서 치수선을 한 번이라도 찍으면 이 출력되지 않는 선 데프 포인트라는 레이어가 생성이 되는데 데프 포인트는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이거 끝에 이게 치수선 끝에 점 하나 있죠, 그죠? 얘입니다. 얘. 그 뭐 ATC라든지 뭐 건축제도 토목제도 할 때 학생들이 물어봐요. 이걸 지우고 싶다고. 이거 어차피 출력 안 되는데 이건 출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보기 싫다고 막 지우고 싶어 하는데 어차피 출력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도면의 한계를 이거를 데프 포인트로 바꿔 놓으면 얘는 출력이 안 돼요. 그리고 용지의 한계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바깥쪽에 있는 이 선만 데프 포인트고 나머지 중심 마크 요 4개랑 요 안쪽에 윤곽선 하늘색으로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 놓고 좌측 상단에 이 수험표를 작성을 하는데 자, 이 안쪽에 있는 이 윤곽선이 X로 터트려야죠. 그래야 편집이 됩니다. X로 터트려서 행의 간격은 8이고 행의 폭은 20, 20, 여기 60이 되겠죠. 100이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거를 오프셋 8 예전에는 뭐 감독하기 위해 이제 연장 시간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연장 시간이 폐지가 돼가지고 없습니다. 이렇게 3칸 내리고 그 다음에 3칸 내리고 그 다음에 이게 저기가 100이잖아요. 100을 4등분하면 25씩 이렇게 하나 둘셋넷 이렇게 작업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대로 하실 분들은 이거대로 하세요. 트림으로 잘라서 자, 여기다 이제 써주시면 되는데 이 선들은 다 뭐다? 이거 가는 실선입니다. 이걸 흰색으로 해도 되고 빨강으로 해도 되고 뭐 상관이 없어요. 뭐 어디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는 실선이면 되는 겁니다. 그냥 여기다가 이제 수험번호, 성명, 감독하기 뭐 이런 걸 쓰시면 되는데 이게 정 가운데다가 쓰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정 가운데다 어떻게 써요? 여기 PL선으로 이렇게 따줍니다. 이렇게 PL선으로 안 그래도 돼. 그냥 라인 선 그리기 라인으로 그려놓고 여기 이제 중간점이 뜨겠죠. 그러면 DT로 DT 엔터 해서 자, 여기 보면 자리 맞추기가 있어요. 그죠? J라고 해서 자리 맞추기 이렇게 선택해주면 자리 맞추기가 엄청 많이 뜨는데 정 가운데다가 쓰고 싶으면 이게 지금
탑, 미드, 바텀, 레프트, 센터, 라이트 이래가지고 아홉 가지 자리 맞추기가 됩니다. 엑셀이나 한글 보면 이제 자리 맞추기 있잖아요. 왼쪽 상단, 뭐 우측 상단 정렬 뭐 이런 거. 이게 그거예요. 중간 중심이 여기 MC 있습니다. 미들, 센터 이래가지고 중간 중심. 레프트는 왼쪽 정렬이에요. 중심은 중간 정렬. 그리고 라이트는 오른쪽 정렬. 뭐 탑 레프트는 왼쪽 위에 정렬. 뭐 이런 겁니다. 중간 중심 이 선택해서 센터점을 찍고 여기다가 회전각도 0도겠죠. 여기서 이제 문자를 쓰면 문자가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가운데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수험번호를 쓰겠죠. 이거를 카피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더블 클릭해서 문자의 내용을 바꿔주면 되고, 문자는 다 노란색이에요. 이건 지워주면 되죠. 근데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이제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걸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쓰고 나면 나머지 문자들이 다 중간 중심으로 써져요. 뭐 이런 거죠. 자, 문자를 보통 찍는 데부터가 이제 문자가 써진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해서 쓰면 이렇게 써지니까 아이 답답하단 말이지. 이렇게 쓰고 나서도 자꾸 무부르다가 이렇게 옮겨요. 앞으로 작업이 이제 시작인데 처음에 이렇게 지정을 해놔버리면 계속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문자는 왼쪽 정렬 갖다 놓는 거예요. 왼쪽 정렬 갖다 놓고, 자, 여기다가 회전각도 0도로 해서 수험번호를 씁니다. 이렇게 써줘야 내가 원하는 자리에다가 쓸 수가 있죠. 수험번호를 아무데다가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데나 써서. 이게 뭐 한 가운데다가 안 갖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내 눈대중으로 그냥 대충 가운데 갖다 놓으면 되지. 아까 문자를 정 가운데다 갖다 놓은 거랑 그건 정확히 가운데다 갖다 놓은 거죠. 대충 갖다 놓은 거랑 뭐가 차이가 나요? 이걸 갖다가 좌측 하단 기준 잡아가지고 이렇게 옮겨 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맞춰줄 필요가 없어요. 자, 앞으로 작업하는데도 자리 맞추기 중간 중심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더 불편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는 성명 감독하기, 수험번호는 뭐 8자리가 아마 나오실 거예요. 1, 2, 3, 4, 5, 6, 7, 8. 마케드. 이름도, 자, 이거 연습할 때 홍길동으로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홍길동으로 연습하다가 시험장 가가지고 홍길동 쓰고 나온다니까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연습할 때 항상 본인 이름을 연습하시고, 수험번호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실기 원서 접수를 하고 나면 수험번호가 나오면 그걸로 연습하세요. 그걸로.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하다고 하더라도 수험번호가 발급이 됐다 하면 본인 수험번호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시험장 가서 저렇게 쓰고 나온다니까. 1, 2, 3, 4, 5, 6, 7, 8에 홍길동 망하는 거죠. 뭐. 자, 이렇게 인자도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여기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이거를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인데 이것도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보면 기계도 시험을 보시고 건축도 시험을 보고 막 토목 한꺼번에 한 회차에 막 다 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기계 시험 보러 가가지고,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전산응용 토목사 뭐 이렇게 쓰고 나왔대요. 근데 붙었어요. 이게 감점은 되더라도 잘하시는 분이었었거든요. 작업은 잘하는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축 시험을 보러 갔는데 여기다가 전산응용 토목사라고 쓰고 나왔대요. 왜 그랬냐고. 모르겠다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틀려도 합격이 되는 거 보니까 합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응시하는 시험 과목 제대로 쓰고 나와야죠. 자, 이렇게 해서 수험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부품란이 있어요. 이 부품란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똑같이 이치수 그대로 해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35, 15, 20, 45, 15.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그냥 행간경은 8로 하고
열 간격은 20씩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부품이 3개면은 여기 3번까지만 하면 되고 4개면은 여기 4번까지만 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연습하는 게 이제 부품이 4개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 올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프셋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 올리고, 자, 그 다음에 20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가면 됩니다. 다섯, 여섯 가서 트림으로 얼렁. 자, 복잡한 건 진짜 보기가 싫죠. 그래서 얼렁 작업을 해놓고, 자, 선 종류도 빨강으로, 빨강이든 흰색이든 다 괜찮다니까요. 그리고 뭐 바깥쪽은 좀 굵은 선으로 녹색. 자, 요 정도 해놓고 이제 안쪽에 여기 이제 작품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지워주고, 세 칸을 이렇게 써주고, 얘는 지워주고. 자, 이러면 끝이 납니다. 이러면 끝이 나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려면 이렇게 작업하는 게, 이거 2개 그리는 폭은 나오겠네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산응용 토목사라고 써도 이게 합격이 되는데,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내용만 다 똑같이 칸수 맞춰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크게 막 치수가 막 우리가 7칸 6칸을 썼으니까 여기가 130에서 120이 나오겠네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 채점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치수대로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어렵다니까요. 이거를 숙지해서 가기도 어렵고,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20 간격으로 해가지고 대충 그리고, 이거 8 간격으로 해서 칸수만 나오면 되는 거지. 이런 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고 그러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내용들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여기도 DT로다가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문자 쓴 거 그냥 가져오는 게 빨라요. 이거 아무거나 하나 갖다 놓습니다. 아무거나 하나 갖다가 품번 해서 요거를 또 가운데쯤 갖다 놓으면 돼요. 이렇게 가운데쯤 갖다 놓고 살짝 왼쪽으로 몰린 감이 있죠. 이걸 왜 잡아줍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얘가 왼쪽으로 살짝 몰리면 다른 것도 왼쪽으로 다 살짝 몰리니까 뭐 통일돼 보이겠죠. 이렇게 왼쪽 하단 기준점 잡아서 이렇게 다 찍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만 찍습니까? 이거 다 선택해서 위쪽에다가도 다 찍어줍니다. 이 더블 클릭해가지고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품명이죠. 품명. 재질, 수량, 척도는, 자, 2D에서는 1:1입니다. 1:1. 각법, 뭐 삼각법이죠. 뭐 과제명, 이게 뭐예요? 기어박스였습니까? 기어박스. 과제명은 뭐 거기서 주어지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자, 이 과제명과 기어박스는 이 칸이 좀 크니까 좀 키워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문자 높이가 3.5입니다. 3.5가 이제 중간 문자고, 작은 문자는 2.5, 큰 문자는 얼마예요? 5를 쓰는 겁니다. 5. 선택해서 컨트롤 1번 들어간 다음에, 자, 문자 높이가 지금 3.5죠. 지 맘대로 막 4 쓰고 6 쓰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문자 높이 큰 거는 5. 6이 아니라 5. 그때, 자, 문자의 굵기도, 자, 녹색이 굵은 거고, 노란색이 중간 굵기고, 빨간색이 가는 굵기입니다. 가는 선이에요. 문자 색상도 굵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크게 썼으니까 문자의 색상도 좀 굵게 써주면 이게 출력하면 굵게 나오고, 얘가 이제 중간으로 나오고 가늘게 나와서 보기가 훨씬 좋습니다. 이거 2개 옮길 때는 같이 가야죠. 높이가 맞아야 되니까 같이 가고, 기어박스는 옮길 때 F8을 키고 가야 되겠죠. 이러면 이게 높이가 틀려지니까 F8 키고 가운데 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품번은, 이게 품번이 항상 1, 2, 3, 4가 아니에요. 이 품번이 밑에부터 1, 2, 3, 4가 아니라 그리라고 한 품번 번호를 써야 되는 겁니다. 1, 3, 5번 품번을 그리라고 했다고 하면 1, 3, 5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조건 1, 2, 3, 4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과제 도면에 주어진 그 부품의 품번을 쓰면 되는 거고.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문제에서 보면 이제 과제명은 기어박스 1번이라서 1번을 쓴 거고, 자, 우리가 1번 본체, 1번 축이죠. 1번 축, 2번 V벨트 분리, 3번 스퍼기어, 4번 본체 이렇게 그리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만약에 3번, 4번, 5번, 6번을 그리라고 했으면 여기가 품번이 3번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품번 1번 축이죠. 축. 2번 V벨트 분리, 3번이 스퍼기어, 4번이 본체. 자, 이게 재질은 보통 규격집 보면 여기 재질이 나와 있습니다. 재질 넣기가 엄청 쉬워요. 이거 뭐 기계재료 기호해서 50번 제일 끝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쓰는 재질은 딱 정해져 있죠. 뭐 회주철, 주강품, 그리고 크롬 몰디브 댕강. 이거 하나 더 써준다고 하면 기계구조용 탄소강제. 뭐 재료가 우리 이제 규격집에 이거 보고 넣는 거예요. 이거 보고 넣는데 아무리 많이 나와 있어도 이 4개 가지고 섞어서 쓰면은 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회주철은 많이 쓰는 게 본체, 그리고 V벨트 분리, 또 쓴다고 하면 커버류, 베어링 커버라든지 뚜껑, 힘 많이 안 받는 거, 그리고 뭐 모양이 희한하게 생긴 거, 이게 주물이거든요. 주물 녹여가지고 거부집에서 만들어내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은 회주철을 씁니다. 그 회주철도 4가지나 있잖아요. 숫자 큰 거 쓰시면 돼요. 숫자 큰 거. GC250. 그러니까 본체 재질 GC250, 그리고 V벨트 분리 GC250. 회주철이에요. 회주철. 자, 스퍼기어도 GC250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어의 이빨은, 이게 기어의 이빨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어가 쇠랑 물려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도가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회주철은 좀 물러요. 자, 회주철보다 조금 더 단단한, 탄소가 많이 함유될수록 이게 쇠가 더 단단해지고 강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다만 탄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용접성이 떨어진다, 뭐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도 스퍼기어는 주로 주강품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SC480 숫자 큰 거 넣으면 돼요. 이거를 넣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 주강품을 쓰면 주설안에다가 자, 다번 이래가지고 주강부라는 항목을 본인이 외워서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쓰면 안 넣어도 되는데, 이게 주강품 SC라는 재질을 사용을 하게 되면 꼭 넣어줘야 됩니다. 주설안에. 그래서 자, 쓸 때 좀 신중하게 쓰셔야 되는 거고, 크롬 몰디브 댕강은 그래서 주강품은 기어에 주로 사용을 하죠. 기어에. 그리고 축의 재질로 가장 많이 쓰는 게 크롬 몰디브 댕강입니다. 크롬 몰디브 댕강 435, 이거 숫자 큰 거 넣으시면 돼요. 자, 기계구조용 탄소 강제는 베어링 너트라든지 이게 볼트류라든지 너트류를 제품으로 만든다, 수작업해서 만든다 할 때 사용이 되는 거고, 혹은 뭐 하우징이라든지, 자, 이렇게 부품 간의 간격을 유지를 하는 부품이 있으면 뭐 기계구조용 탄소 강제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축을 갖다 기계구조용 탄소 강제를 써도 되고, 축을 주강품을 써도 되고,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주어진 이런 범위 안에서 본인이 이제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축. 그러면 뭐 크게 문제될 거 없고. 여러분들 시중에 저기 파는 그 교재에 보면 거기 들어가 있는 그 재질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정답이 딱 하나만 정해져 있는 거,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시중에 파는 이제 교재들을 보면서 몇 번 연습을 해보다 보면, 그 자기가 넣는 것들이 이제 정해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재질을 넣으면 되고, 처음 보면 모르는 거요 뭐 이러죠. 근데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연습을 해보고 과제를 좀 풀어 보셔야죠. 그러면 이제 감이 오고. 그래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습득이 돼서 가가지고, 축이면 크롬 몰디브 댕강 이거 보고 숫자 큰 거 뭐 이렇게 지금 본체 무조건 회주철이고, V벨트 분리 회주철 GC 뭐 이게 되고, 스퍼기어 넣을 때는 주강품을 쓸 건지 안 쓸 건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축에
크롬 몰디브 냉각, 그리고 V벨트 분리에 GC250, 본체도 GC250. 이 스포기어에 주강품을 넣으면 주강부를 주소에 넣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전 이것도 회주철로 사용을 합니다. 회주철 써놓고 기어 치부에 열 처리 뭐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시험이 60점만 넘으면 되는 거라 여러분들이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험이 이건 엄청 어려운 시험이구나 그러면서 중간에 막 포기하게 되고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보다 이러는데, 시험에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완성도 있게 작성을 해서 출력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완성도가 중요한 거지, 이거를 막 다 완벽하게 해서 합격하고 그러는 분들은 뭐 많이 없습니다. 자, 비고란에는 부품에 이제 질량을 기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공개 문제에 보면 이게 공개 문제가 조금 오래돼 가지고 이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최근 이제 공개 문제를 보면 3D 도면에 비고란에 질량을 기입하라고 나와요. 질량. 그래서 비중을 주어집니다. 비중, 뭐 철의 비중은 강철의 비중 7.85예요. 7.85. 그리고 그람으로 기입을 할 건지 킬로그램으로 기입을 할 건지 이것도 이제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소수점 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뭐 이렇게 하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질량 기입하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 다 해봤습니다. 그죠? 그 언제 했냐면 이제 축 모델링 할 때 뭐 인벤터 상에서 질량 구하는 거 계산을 해봤으니까 그 앞에 영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그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것도 넣으라는 데만 넣는 거예요. 이 다 넣는 게 아니라 넣으라는 데만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1번 부품, 3번 부품, 4번 부품 넣으라고 하면 1번, 3번, 4번에만 질량을 넣는 거지 2번은 넣으라는 말도 없었는데 2번에다가 막 집어넣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넣으라는 것만 우린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번 넣어보세요. 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그람 단위로 넣으시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본체가 이제 좀 크죠. 본체가 좀 크니까 막 좀 두꺼운 숫자 뭐 9, 7, 8, 5 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만약에 하라고 했으면 7, 8g 이 들어가네. 이게 안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이 들어가네. 또 뚱뚱한 글자를 넣어야지. 자, 이러면 이게 왜 들어가지?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우리 학생들 하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던데, 아무튼 이 폭이 좁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요? 문자 크기를 줄이면 안 됩니다. 이거 문자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문자의 폭으로다가 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선택해서 컨트롤 1번 들어가가지고 문자의 폭 비율이 있어요. 폭 비율을 뭐 0.9 뭐 이런 식으로 줄여주시면 이렇게 폭이 줄어드는 겁니다. 문자의 높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여기 폭에서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다 질량을 한번 넣어보세요. 질량기. 질량기. 이게 이제 질량을 원래는 안 넣었었어요. 기사랑 기능사에서는 원래는 안 넣었었는데, 이게 이제 산업기사에 있었던 이게 항목입니다. 이게 근데 기사를 산업기사의 난이도가 올라갔죠. 산업기사는 이제 설계 변경이 일어납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베어링 뭐 6203 베어링을 6202 베어링으로 바꿔서 그림은 6203으로 그려놓고 요구는 6202로 뭐 그리라고 뭐 그런 내용들인데, 뭐 그렇게 바뀌면서 이 질량을 기사랑 기능사에도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죠. 뭐 적용을 시켜서 뭐 이거 들어간다고 떨어질 사람이 붙을 사람이 떨어지고 뭐 그럴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뭐 질량 계산하는 거 쉬우니까. 그 V벨트 분리는 형별을 또 써줘야 됩니다. 형별. 그 V벨트 분리가 원래 형이 6가지 유형이 있어요. 우리 이제 규격집에는 M형,
이게 자, M형, A형, B형 뭐 이렇게만 주어지는데 더 있어요. B, C, D, E형 이래가지고 총 6가지 형이 있는데 우리는 뭐 자,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벨트 분리가 커지는 겁니다.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상으로 B형이 나와도 이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뒤쪽은 나오기가 힘들고 나오면 뭐 어떻습니까? 규격지 보고 그냥 그리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M형, A형, B형을 형별을 V벨트 분리 여기 B고란에다가 뭐 B형이면 B형, 뭐 M형이면 M형 이렇게 써줬었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V벨트 분리 질량을 기입하라고 하면 그 형별은 여기다 써주면 돼요. 여기다가 V벨트 분리 이렇게 바로 해놓고 이게 이제 A형인지 B형인지 뭐 이렇게 이래 놓으면 됩니다. 이래 놓으면. 근데 V벨트 분리에 이제 질량을 넣으란 말이 없으면 여기다가 형별 써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A형 뭐 이렇게 다른 데는 뭐 질량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질량도 넣으라는 데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면 V벨트 분리 문제가 자, 호칭 지름이 87에 K 값이 4.5. 자, 요거 한번 찾아보죠. 이 형별이 안 써져 있으니까 규격지. 자, 호칭 지름이 K 값이 4.5 나오는 건 이게 A형이네요. 그죠? A형. 4.5가 나오는 게 A형일 수밖에 없으니까. 자, 여기가 A형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좌측 상단에 수압란 그리고 우측 하단에 부품란 작업까지 완료해 보았습니다.